픽마컴 힘들어. 미치겠네 진짜. 다음에 어떻게 찍어야 되냐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유스타인입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르게 찾아온 픽마컴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윈도우 최적화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뽕이죠. 네, 거의 이거 한번 하면은 그냥 뭐 내 윈도우가 느려졌더라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인 바로 윈도우 재설치이자 포맷입니다. 사실상 포맷이라는 거는 그냥 윈도우 재설치 과정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포맷이란 거는 완전히 드라이브를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 영역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필요한 준비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물리적인 준비물로는 USB가 필요하고요. 되도록이면 16기가 이상짜리를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루프스라는 툴이랑 그 다음에 윈도우 10 다운로드 도구, 이렇게 총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일단 USB는 전 현재 이미 꽂아놓은 상태예요. 이미 제 USB는 현재 이렇게 윈도우 설치 용으로 이미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미 이렇게 내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컴퓨터에다가 아니면 외장하드로 백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안 쓰는 드라이브에다가 백업을 해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C 드라이브 포맷을 할 건데 D 드라이브 포맷은 안 할 거다 그러면은 뭐 D 드라이브를 빼놓는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작업물 전부 다 여기다 넣는데 여기 E 드라이브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USB 포맷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맷이 있죠. 자, 보면은 자기 USB 용량과 그다음 가용량이 뜨죠. 그리고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포맷 형식이란 거예요. 파일 이제 USB 형식, 파일 포맷 형식이고, 그다음에 할당 단위 크기는 그냥 기본 할당 크기로 해주세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값대로 해주셔도 되지만은 그냥 기본 할당 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할당 크기를 맞춰서 포맷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볼륨 레이블 있죠. 되도록이면은 볼륨 레이블을 전부 지워주세요. 이거를 이름을 지정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름을 지정하다가 간혹 이제 한글로 지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글로 지어 놓으시면은 USB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나중에 윈도우 설치 과정에서 에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윈도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전부 영어를 공통 언어로 쓰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좀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영어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공백으로 두셔도 포맷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볼륨 레이블은 저는 공백으로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른 포맷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빠른 포맷이랑 그냥 포맷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눌러주시면은 포맷을 진행합니다. 자, 보면은 포맷하면 모든 디스크 데이터가 지워진다고 하죠. 과감시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포맷이 완료되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날아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루프스랑 윈도우 다운로드 도구를 깔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신 다음에 구글에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루프스 라고 치시면은 바로 루프스가 뜨죠. 그냥 쓰다가 지우실 거면은 그냥 바로 포터블 버전을 다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터블 버전 써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때까지 제가 했던 과정 중에서 포터블을 했는데 실패했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설치해서 계속 쓰실 분들은 루프스 이 설치 버전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실행하도록 할게요. 인터넷 연결할 프로그램 업데이트 확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얘를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켜놓은 채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USB가 이제 로 라벨, 이름이 없다는 걸로 뜨죠. 이름이 없는 게 그냥 정상이에요. 이렇게 놔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구글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윈도우 10이라고 치시면은 여기 윈도우 10 디스크 이미지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윈도우 10 만약에 4월 업데이트 버전을 쓰고 계신다면 그냥 바로 이걸로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다가 제가 포맷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버전에서 버전을 왔다 갔다 하는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제 개인적인 경험담으로는 했다가 포맷을 하는 게 정말 여러 번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저는 바로 여기 윈도우 10 클린 설치를 위해서 지금 도구 다운로드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미디어 크리에이션 툴이 다운이 됩니다. 바로 실행해주세요. 자, 바로 실행하시면은 자,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한다고 뜨고 아마 동의창이 뜰 겁니다.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무슨 과정이 있는지까지 눈에 보일 정도로 익숙합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 뭐 이렇게 뜨는데요. 저희는 굳이 약간 안 읽잖아요. 네, 동의.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화면이 뜨죠. 여기서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라고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진행해줍니다. 일단은 윈도우 10 언어 아키텍처 및 버전 선택 이렇게 뜨는데요. 이 PC의 권장 사용 옵션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냥 윈도우 10 한국어 그리고 64비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사무용으로 쓰고 고사양 컴퓨터가 아니신 분들은 32비트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기준을 잡자면은 램이 6기가 이하이신 분들은 32비트를 써주시고요. 램이 6기가 이상, 즉 8기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64비트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64비트로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모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경우에 대비해서 모두 설정해 놓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64비트만 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시대에서 뭐 4기가로 64비트를 돌려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바로 64비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누르시면은, 자, 여기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만들 건지 아니면 ISO 파일로 할 건지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USB를 이미 꽂고 계신 분들은 뭐 이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하다 간혹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USB 문제라기보다는 이 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ISO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루프스로 덮어 씌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ISO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어디다가 ISO 파일을 뺄 건지를 이제 여기서 경로를 지정하는 건데요. 저는 바로 보기 쉽게 바탕화면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면서 윈도우 10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DVD의 ISO 파일 굽기라는 뭐 이렇게 뜨는데요. 이런 거는 무시해 주셔도 되고, 여기 있는 경로는 제가 이제 ISO 파일이 있는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기 경로를 누르시면 바로 여기로 접속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침을 눌러주시고 나면은 설치 프로그램 닫히기 전에 뭐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다 정리도 안 할 거면서, 자, 일단은 이제 다음으로 루프스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켜놓은 루프스를 통해서 보시면 부트 선택이라고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ISO 파일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선택을 눌러주시면은 ISO 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바탕화면에 여기 윈도우스 ISO가 보이시죠? 네, 여기 있는 ISO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볼륨 레이블 값과 파일 시스템, 클러스터 크기 등등이 지정이 됩니다. 또는 여기 파티션 방식과 대상 시스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파티션 방식이 GPT랑 MBR 방식이 있어요. 보통 이제 아마 윈도우 아까 다운받았던 도구로 USB 드라이브 만드는 경우에는 MBR, GPT 두 방식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구를 안 쓰고 이걸 쓰는 이유는 최근에 MBR을 쓰는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이제 MBR이라는 거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냥 너무 복잡해서 크게 아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MBR은 좀 제약이 있는 게 2테라 이상의 스토리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드를 4테라짜리 끼웠다 그러면은 4테라가 인식이 안 되고 2테라만 인식이 돼요. 이제 이런 MBR은 이제 약간 옛날 컴퓨터, 인텔 세대로 따지면은 샌디 브릿지 아니면 RB 브릿지 정도 세대에 머물러 있는 컴퓨터들에만 MBR 방식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컴퓨터가 조금 오래되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무난하게 MBR로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텔 4세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인텔 4세대 컴퓨터에서도 GPT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따로 조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GPT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드라이브 속성 표시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쓸데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값들 보이시죠? 이렇게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는 값들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경고창은 뜨는데요. 그냥 USB 안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다는 경고창이에요. 어차피 저희는 이미 포맷을 해놨기 때문에 확인 눌러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USB 3.0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 과정이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이제 USB 2.0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느리게 아마 작업이 진행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USB 3.0을 쓰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이제 USB 3.0을 하더라도 전혀 저도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좋은 USB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완료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여기서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 작업을 똑같이 다시 또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 작업 완료되신 분들은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그냥 이제 윈도우 USB 정상적으로 입혀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는 방법은 보면은 여기 장치 요거 보이시죠? 요 USB 체크 아이콘에서 지금 여러분이 꽂고 계신 USB를 한번 꺼내셨다가 다시 한번 꽂아보시고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이콘까지 보이게 되면은 윈도우 설치 USB 만드는 게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제 송출력 컴퓨터를 희생시키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고싱!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설치 USB까지 전부 만들고 이제 윈도우 한번 재설치 및 포맷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보이는 화면은 제 송출용 컴퓨터 화면이고요. 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컴퓨터를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송출용 컴퓨터를 오늘 한번 희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윈도우 재설치를 하려면은 만들어놨던 윈도우 설치 USB를 컴퓨터에다 꽂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 뜰 겁니다. 네,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바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재부팅해서 바이오스라는 화면으로 들어갈 건데요. 바이오스는 이제 컴퓨터 내부 본체 내부에 있는 부품들의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의 동작을 어떻게 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컴퓨터 USB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꺼놓으신 상태거나 아니면은 뭐 켜놓으신 상태에서 뭐 꽂아놓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다시 시작을 들어갑니다. 다시 시작하는 동안 F2나 딜리트 키를 계속 연타해주시면서 기다리시면은 자, 이런 화면 들어오게 되는데요. 참고로 제가 보이는 화면은 여러분들과 다르실 수 있어요. 이 메인보드라는 거는 각 제조사마다 보이는 게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조사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할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부트 옵션의 순서를 변경하는 걸로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부트 옵션의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왼쪽 아래 여기 바로 있네요. 부트 프라이어리티라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쪽에 간단하게 부트 프라이어리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부팅 우선순위라는 건데 먼저 어디를 먼저 부팅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여기 맨 앞에가 먼저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을 체크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저희가 만들어놨던 USB가 보이죠? USB UFI 샌디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맨 앞에 두시면은 여기로 자동 부팅하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건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최신이나 좀 약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 i5 4690을 송출용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나온 보드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아니면 여기 상단 쪽에 보면은 부트 메뉴 또는 부트 오버드라이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부트 메뉴를 누르시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부팅하실 수 있어요. 자, 저희는 보면은 여기 UFI 샌디스크라고 보이죠? 네, 샌디스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조사 화면이 뜨면서 로딩이 되는데요. 윈도우 부팅 화면이 아니고 이제 윈도우 설치 USB로 들어가는 화면입니다. 원래 이렇게 제조사 로고가 뜨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윈도우즈라고 뜬 거 보이시죠?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윈도우 10 설치 USB 화면인데요. 네, 보시면은 뭐 한국어 뭐 한글 입력기 이렇게 있는데 뭐 굳이 바꿔주실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뭐 101키로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꽂아놓은 키보드로 알아서 되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그리고 윈도우 정품 인증이 뜨는데요. 제가 계정을 연동시켜놨기 때문에 제품키가 이제 윈도우를 처음 사신 분들은 여기다가 제품키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윈도우 키를 이미 정품 인증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재설치를 하는 분이시라면은 하단 쪽에 제품키 없음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키를 등록하면은 등록한 인증이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품키가 없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계정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거는 쓰는 윈도우 10 프로입니다. 사실상 뭐 홈이나 프로나 다르게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어느 정도 더 장착이 가능한가, 또는 아니면 이제 따로 뭐 윈도우 들어가 있는 기술, 그냥 뭐 기능들이 뭐가 더 있는가, 그 차이지. 만약에 싸게 윈도우 10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윈도우 10 홈을 가시면 됩니다. 네, 굳이 프로를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름상 프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프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을 누르시면은 동의서가 뜨죠. 자, 2018년 6월에 맞은 업데이트, 뭐 이거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자, 다음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 그리고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포맷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줄게요. 자, 사용자 지정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뭐 리스트가 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또는 SSD를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이제 순서대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장치에 어느 걸 먼저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0번대로 0번에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나타납니다. 보면은 여기 드라이브 제로라는 게 드라이브 제로가 SSD거든요. SSD가 드라이브 제로를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1이 하드디스크로 두 번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드라이브 제로에 파티션 1, 2, 3, 4 이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하면은 파티션은 한 드라이브 안에 분할이 된 공간이에요. 즉
총 이제 SSD가 250GB인데 만약에 그 안에 내가 따로 나눠서 공간을 나눠서 쓰고 싶다는 거를 이제 파티션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요. 자, 이거 윈도우 재설치를 하실 분들은 그냥 다 삭제해 주시면 돼요. 다 삭제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드라이브만 삭제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정한 드라이브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대략 용량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냥 전부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일단 그냥 제가 하는데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걸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도 삭제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드라이브 1 파티션 1에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영상 찍어놓은 거 또는 여기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요거 놔두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뭐 영상 또는 뭐 파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요거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여러 개 드라이버가 인식이 되는 경우에 내가 이것만 포맷을 하고 싶으면은 포맷을 하고자 하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이제 드라이브 제로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있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적용을 하면은 모든 윈도우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시스템 파일에 대한 추가 파티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아까처럼 또 여러 개 나눠지게 돼요. 보시면은 뭐 복구, 뭐 시스템, 뭐 MSR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저희가 설치해야 될 거는 여기 드라이브 제로 파티션 4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포맷을 한번 해줍니다. 포맷은 뭐 안 하셔도 그냥 설치는 되는데 포맷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포맷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포맷이 완료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저희가 설치할 SSD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윈도우를 하드디스크에 깔았다면 하드디스크에 까시면 돼요. 네, 여기 지운 거에다 까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바로 다음을 눌러주면은 윈도우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SSD를 쓰시는 분들은 빠르게 진행이 되실 건데요. SSD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진행이 느리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만약에 부트 프라이어리티, 즉 부트 순서를 변경해 주셨던 분들은 다시 바이오스를 들어가신 다음에 부팅 순서를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이제 10 설정 화면까지 들어오게 됐는데요. 자, 윈도우 10 설정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역은 당연히 한국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옛 한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를 하신 상태로 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아웃을 추가할까요? 물어보면은 건너뛰기 하시면 되고요. 그러시면은 이제 윈도우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자, 윈도우는 개인용 설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조직 설정은 웬만해서 뭐 회사나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인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냥 개인용 쓰신 분들 개인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폴더나 데이터들이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과 연동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동기화를 하실 수 있도록 오프라인 계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을 통해서 써봤는데 저는 되게 불편해서 저는 오프라인 계정으로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할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이 PC를 누가 사용하나요? 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요.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현재 세팅을 하였습니다. 제 이름에다가 그냥 뭐 송출용역 2로 그냥 붙였고요. 자, 다음을 눌러줘서 비밀번호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 만드실 거면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이거 만들어야 넘어가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거 그냥 다음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보면 활동 기록 있는 뭐 장치간 더 많은 작업 수행 뭐 이런 게 뜨는데요. 그냥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치 개인정보 설정 선택이 있는데요. 보면 이게 전부 사실상 컴퓨터에서는 다 의미가 없는 기능들이에요. 컴퓨터에서 다 의미가 없는 기능들에서 전부 다 꺼주시면 됩니다. 다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락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넘어가게 되면은 윈도우 10 설치가 완벽하게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쾌적한 환경의 윈도우를 다시 한번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0 재설치까지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되게 쉽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픽마커 컨텐츠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뭐 다른 뭐 꿀팁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는 최초 공개 기능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께 빨리 더 컨텐츠를 빨리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엔!